안녕하세요. 코인 날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오랜만에 주말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08K에 위치하고 있는데 7월을 앞두고 있고 코인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천 삼합성으로 봤을 때 주말 사이에 별다른 일 없이 흘러가면서 비트코인은 108K에 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현재는 다시 108K를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108K부터 110K에 아주 강하게 그리고 넓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107K 근처에 진하게 형성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더북상으로 봤을 때도 110K부터 112K 라인에 강한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현물로도 이 부분을 뚫기 위해서는 조금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래들 같은 경우도 갈색 고래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리테일들이 던지고 있는데 그걸 모두 세력과 고래들 그리고 롱텀 홀더들이 받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 주식도 사실은 전고점을 회복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국장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장이 뜨거워지고 있고요. 한국 부동산도 뜨거워지고 있고 모든 자산 시장이 다 뜨거워지고 있는데, 코인 시장만 미지근한 상태라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과연 코인 시장은 언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 다뤄볼 건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마지막,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그다음에 절대적으로도 마지막 준비해야 되는 한 가지, 관세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7월 9일 날 유예를 시켰잖아요. 그 부분이 돌아오는 게 7월 9일인데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시장을 다시 한번 조금은 요동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하지만 처음에 관세빔이 나왔던 4월 초에 나왔던 그만큼의 영향력은 절대 미치지 못할 거지만, 그래도 매크로적으로 이제 남은 게 관세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7월 초는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봐야 되고, 트럼프도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을 보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심하면서 지나가야 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그럼 도대체 코인 시장은 언제 가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M2 통화량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 M2 통화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미국의 통화량이고 두 번째는 중국의 통화량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M2 통화량이 금리 인상 시기에 내려갔던 부분을 복구하면서 점점 올라오고 있었는데 드디어 전 고점을 돌파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뜨뜻미지근을 하다가 사람들이 지쳤을 때 빵 터졌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M2 통화량이 전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점, 코인 시장에도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그런 지점이고요. 또 한 가지, 글로벌 M2 통화량이 전 고점을 넘은 이 시점에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파월이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7월달 금리 인하 없고 9월달 가야 된다라고 못을 박았지만, 관련되어 있는 금리를 볼 때 여러 가지 고용도 보게 되고 선행 경기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은행들의 미실현 국채를 들고 있었을 때 미실현 손실이 너무나 커진 상태고, 그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BTFP가 진행이 되면서 2023년도에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국채를 들고 있었던 미실현 손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인하가 되고 미국채가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미국채 금리 가격이 내려가면서 그런 부분들, 이런 변수들이 미국 금리를 내리는 거에 큰 영향을 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구리와 금의 비교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거, 선행 지표가 글로벌로 경기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왜 중요하냐를 보게 되면은, 자, 구리와 금 가격이 반등을 할 때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시게 되면
반등을 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좋았었고요. 반등을 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좋았었고 반등을 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좋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전부터 사이클이 시작이 됐었을 때 구리 금 가격은 계속 내려가기만 했었는데 그게 반등을 시작을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정리하면 글로벌로 매크로 지표가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에 돈이 풀리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시장이 조금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알트코인입니다. 근데 알트코인마저도 이제는 점점점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예열을 하고 있는 거고 길을 모으고 있는 거고 갈 날이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게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서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면 말짱 도루묵인데 시장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많아지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변수들이 계속해서 꿈틀꿈틀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봐도 아직 시장이 뜨거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갈 일이 많이 남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결정적으로 롱텀홀더와 숏텀홀더의 이제 비율을 놓고 봤을 때 가기 직전에 롱텀홀더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그 뒤에 비트코인이 가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고 그 뒤에 가고 늘어나고 그 뒤에 가는데 롱텀홀더들의 비율이 드디어 많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사이클을 봤을 때는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얘는 내려가고 숏텀홀더들이 다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시기가 점점 다가올 것이다.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매크로 지표 상으로도 준비를 하는 시기에 다다르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의 OI를 놓고 봤을 때 길을 모으고 있다. 모멘텀이 살아나기 위해서 축적을 하고 있는 기간이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OI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고 축적이 되고 있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고 축적이 되다가 빵 터지고 하는 모습을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이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준비 기간에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현물 ETF를 통해서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게 장이 좋지 못했었는데 못할 때 리테일들이 던지고 세력들과 고래들, 롱텀홀더들이 비트코인을 받아주다 보니까 많은 물량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이 됐었고 더하기로 이더리움 현물 ETF도 많은 돈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장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표가 모아가고 있고 이제는 모은 게 터지기 직전이다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으로도 봤을 때도 알트코인이 다시 굉장히 저점으로 내려온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저점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 플레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죽을 맛인데 다시 돌이켜 봤을 때는 매우 좋은 매직 구간이다 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저 또한 일부 수익이 있는 알트코인의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면서 알트를 조금씩 더 많이 모은 시기로 가져갔습니다. 어제부터 그렇게 가져왔는데 움직임을 보였는데 기간이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는 과거에 봤을 때 지금이 좋은 시기였을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는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데이비드 삭스 백악관의 AI 크립토 차트가 그러니까 뭐 정답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공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크립토 관련되어 있는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액트법이 아니고요. 스테이블 코인 말고 크립토 관련되어 있는 법안이 9월 말까지 완료가 될 거다. 이런 로드맵을 저희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삭스 같은 경우는 지니어스법에 대해서 지금이야 뭐 스테이블 코인들 다들 여기저기서 너도 나도 뭐 코인을 다루지 않은 분들마저도 스테이블 코인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만큼 지표를 지키고 있는데 또 미래를 봤을 때 이 데이비드 삭스의 요 트위터는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미국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확대 정책이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촉매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연준에서도 발표를 했었고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채 단기 국채 시장을 모두 지배하기 위해서는 10배 정도 더 커져야 됩니다. 시장에 비해서.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는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다라고 하면서 2년 전부터 주장을 했던 게 있었죠. 뭐 UST를 날리고 이러면서 법안이 정비가 되고
미국채를 담기 위해 했고, GEX 세트법은 미국채 중에서 장기채가 아니고요, 단기채를 담는 법안입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이 단기채 시장에 의미 있게 뛰어들기 위해서는 시장이 10배 정도 커져야 되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이 커지려면 그냥 얘만 커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USDT, USDC인데 이 USDT, USDC 가장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써요. 코인 거래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확대가 되려면 그냥 거래 시장이 활성화돼야 되고, 그 말은 거래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말은 가격이 터져야 된다, 이 말과 같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의 이 상승이 일어날 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자연스럽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이 주류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준의 파월 연준 의장도 스테이블 코인뿐만이 아니라 크립토가 메인스트림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시장 자체는 바라보고 있는 게 아직 안 터져서 그렇지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거기에 돈이 풀리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미국채를 살 수 있는 대형은행의 SLR 완화가 됐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멤버십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인데 결국 이게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채가 시장이 열리고, 그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더 키울 거고, 그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크립토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런 흐름들이 이제 짝짝짝짝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다 먹은 크립토 시장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장은 크립토 시장에 관심을 둘 것이고, 그렇게 되면 크립토 시장은 뜨거워질 거다라는 결론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